중요한 게 두 곳이 있는데요. 근데 하나가 구시공이고 일반인들에게 알려지는 액구지라고 그 생각을 가지고 아무 한 적이 없는데 아무도 짐작할 수 없었던. 그게 아니었으면 뭐 애꿎이면 애꿎이지 이러고 넘어갈 수도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대성동고분군의 이제 주요 유물들 중에 이제 통영동기를 상당히 이제 의미를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왕릉석 부장품 중에서도 특히 이제 통영동기, 그러니까 칼자루 이제 끝에다가 꽂는 의뢰용 청동기인데 이게 우리나라에서 이 출토된 게 이 당시에 여기가 처음이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이게 일본 고문 시대에 각지에서 꽤 많이 발견되는 그 유물이기 때문에 일본도 그 통영동기는 아무나 이렇게 부상하는 유물이 아니에요. 대성동고분에서만 통영동기가 16점이 출토가 됐다고 하네요. 단일 유적에서는 뭐 한일 양국 통틀어서 가장 많이 나온 유적인데 일본보다도. 그렇죠. 그것과 더불어서 파행동기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만 방패에 그 장식을 꾸미는 걸로. 그러니까 이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수장급 무덤에서 발견되는 통영동기, 창 끝에다 꽂는 의뢰용 청동기가 16점이 출토가 됐고 방패에 붙이는 꾸미개, 그 파영동기도 대성동 13호분에서만 6점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전형적인 일본의 수장급들 무덤에 나오는 이런 유물들이 이 김해에서 이렇게 대거 쏟아져 나오니까 이게 진짜 이게 임나일본 부서를 혹시나 이렇게 지지해주는 그런 증거가 아니냐라는 해석을 일본 학자들은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했은 게 아니고 네. 야나기다라고 후쿠오카의 네. 연구자인데 봐라 이제 임나일본부를 증명하는 자료가 드디어 나왔다. 고고학적으로 나왔다. 아. 그래갖고 일본 언론이 굉장히 주목을 받았죠. 이게 뭐 일방적으로 와가지고 뭐 우리한테 그렇게 영향을 줬다라고 하기는 좀 애매한 부분도 있고 또 통영동기도 출토량으로 봤을 때 일본 쪽보다 더 많기 때문에 오히려 통영동기 제작지가 우리나라다. 우리나라가 제작이 돼서 일본으로 건너간 거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분들도 계십니다. 뭐 그건 네. 무리한 생각인 것 같고요. 그런 파행동기나 통영동기와 더불어서 그 돌로 만든 화살촉들도 한꺼번에 많이 나왔거든요. 대성동에서. 그런데 우리는 돌로 된 화살촉은 벌써 수백 년 전에 폐기 처분한 유물이거든요. 네. 이 우리는 뭐 철을 많이 생산했기 때문에 이때 되면 다 철촉으로 하지. 바뀌었는데 석기로 할 이유가 없는. 그렇죠. 네. 그러면은 이 유물들이 더구나 우리 쪽에서는 이미 폐기 처분한 아무런 쓸데가 없는 유물을 왜 가지고 무덤에 넣었을까? 돌촉을. 돌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넣었을까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제 신기철 선생님의 해석 같은 경우에는 일본에서 풍부하게 났던 쌀이라든지 다음에 하나 우리 고고학 쪽에서 해결이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한국인만 뭐 예외적으로 소금을 안 먹고 살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걸 만드는 제염유적이라든지 제염토기가 지금까지 발견된 바가 없습니다. 안 먹을 수는 없고. 그렇죠. 그랬을 때 아마 가야인들이 일본에서 그런 걸 가져와라. 그러고 대신에 철을 주고 그러면서 일본 사람들이 자기들은 굉장히 중시 여기는 유물들을 선물을 준 거 아닌가. 그러니까 뭐 기념으로 가지고 있다가 물물 교환의 증거다. 그 이상의 어떤 해석 방법이 없지 않느냐. 그렇군요. 어쨌든 이게 일단 양국 일본이나 한국 학계에서는 이제 공식적으로는 임나 일본 부서를 인정을 이제 하지 않는 거죠 현재는. 그렇죠. 뭐 네. 그 고고학자는 그럼 이제 문헌사학자 같은 경우에는 네. 뭐 안 하는 자들도 있지만 또 하는 자들도 네.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임나 일본부 관계의 그 가야 관계 역사 기록이 가장 많은 게 720년에 편찬된 일본서기란 말입니다. 네. 그건 국가에서 편찬된 역사책이죠. 삼국 사기가 언제입니까? 1145년이지 않습니까? 네. 역사 기록은 당시 시대에 그 지역에 있는 사람이
성기록이 가장 정확하다. 이 뭐 상식입니다. 1차 사료. 그렇죠. 네. 그러면 가야에 관한 기록이 720년에 성 기록이 정확하냐, 1145년에 성 기록이 정확하냐. 상식으로 보면 이 일본 서기가 400년 정도 먼저 쓰여졌기 때문에 그걸 기록을 믿어야 된다. 근데 일본 학자는 뭐 상식적인 주장인데 기록을 우리의 연구 대상으로 끌어넣었던 게 청관호 선생님이지 않습니까? 여기 그 주필을 오래 동아일보에서 활동을 하셨는데 그분이 그 일본 서기를 예리하게 분석을 하셔가지고 왜가 한반도 남부 어디에 무슨 행동을 했다라고 하는 걸 백제로 바꾸면 주체를 바꾸는 주어를 바꾸면 맞다 하는 그 청관우 선생님의 주장을 바탕으로 깔아서 잘 연구하고 있는 지금 젊은 연구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튼 그런 부분에서 각자들 주장하는 바는 있지만 친밀한 교류의 흔적들 이런 것들은 이제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김해 대성동 고분군이 어쨌든 4세기 어떤 문헌 자료가 절대 부족한 고대사 현실에서 연구 현실에서 상당히 의미가 좀 있는 거죠. 네. 대성동 고분이 이제 그 4세기대가 중심전대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 나머지 가야 지역에서 정확하게 4세기대의 실체라고 하는 게 특히 정치체를 이야기할 만한 흔적들이 거의 없어요. 전혀 세상이 달라지는 4세기대를 메워주는 자료가 김해지역 그 중심 고분이 대성동 고분이다. 중요하네요. 예, 뭐 편의지방 그 귀한 로만 글라스를 비롯해서 중국 유물, 그다음에 북방대 유물, 외계 유물 이런 것들이 계속 발견되는 게 한국 고대사뿐만 아니라 한 시기의 동북아시아 전체 역사를 살피는 큰 의미를 가진 고분입니다. 그 김해 대성동 고분을 이렇게 보면요, 이 4세기 전반 때 가야가 상당한 국력을 갖고 있었고 일부 연구자들은 그 당시에 초기 신라보다 강했다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뭐 저도 거기에 이제 그 동감을 하는 게요. 지금 3세기 말 4세기대의 경주와 그 김해 쪽에서 나타나는 유물을 볼 때 뭐 경주에는 외래계 유물이 거의 없거든요. 근데 김해 지역에는 정말 국제성 있는 유물들이 대거 나오고 있고 김해 지역이 당시로서는 어느 한 순간에서는 신라 경주보다도 강했던 그런 게 고고학적으로 남아 있고. 근데 이제 신라사 연구하시는 교수님들은 또 그렇게 안 보시는 것 같아요. 물론 뭐 당연하죠. 그게 네. 나중에 그 한반도 전체를 통일했던 강국이기 때문에 네. 처음부터 우린 강했다. 강했다. 또 시종일관 신라는 뭐 가야를 압도했다라는 게 이제 신라사 연구하시는 연구자들 주장인데 이건 좀 더 우리가 많은 자료들이 더 축적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약간 소박한 향토심이랄까 이런 것들은 좀 연구하는 그럼요. 거 좀 버리고 해야 되지 않는가. 아니 근데 이게 또 기자들도 마찬가지고 자기가 취재하고 자기가 연구하는 테마에 더 몰입될 수밖에 없는 게 인지상정인 것 같습니다. 이제 가져갔더니만 그 사물 선생님이 이거 엄청나게 중요한 자료라고 하면서 막 하고 있는데 그 손을 막 하시면서 국가관장님 한명학 선생님 그 큰 손을 밑에 떨어뜨리면 깨진다고 밑에 이러고 계시고